광무는 통신 IT 기업이지만은 매출이 정체되고 그저 그런 기업이었지만은 대주주가 변경되고 전액 첨가제 신사업 확충으로 향후 매출 증가와 기업의 리레이팅이 예상됩니다. 광무는 현저한 저평가 국면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나스닥 종합주가지수를 보겠습니다. 나스닥을 보면 현재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1998년, 99년, 2000년대 인터넷 버블, 2010년 전후 스마트폰 버블, 그리고 현재는 AI 버블입니다. 과거와 달리 AI 버블이 엄청나게 파급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버블 쪽 유망 사업으로서는 AI 반도체, GPU나 NPU죠. 그리고 소프트웨어, 자율주행 로봇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축은 내연차 생산 종료에 따른 전기차가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환경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죠. 그런 환경 보호에 따른 정책적 측면과 그리고 미국 제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전기차 부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부분과 ESS 부분의 2차 전지 부분이 향후에도 굉장히 유망할 것으로 보입니다. 에코프로 그룹과 NK그룹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에코프로 그룹을 보는 것은 현재 양극재를 생산합니다. 양극재는 이제 배터리 셀을 만드는데 하나의 소재 부분이죠. 그리고 배터리 셀은 양극재, 음극재와 전해액과 분리막을 만듭니다. 엔캠그룹에서는 전해액을 만들죠. 그래서 에코프로 그룹에서는 그룹이 4개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주사 에코프로, 양극재 생산은 에코프로 BM, 전구체 생산은 에코프로 머티, 그리고 리사이클 부분의 CNG, 그리고 이노베이션 리튬 가공하죠. 그리고 AP 산업용 가스, 그리고 HN 필터나 오염물질 제거 이런 식으로 해서 내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한 기업으로 볼 수 있고 현재 시가총액이 60조입니다. 과거에 고점 기재했을 때는 130조였죠. 엔켄그룹은 마찬가지입니다. 전해액을 생산하지만은 아트라스 8000이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고 엔캠이 전해액을 생산하고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전 세계에 전해액 생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무는 첨가제 생산과 용매 리튬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첨단 소재는 리튬 생산과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DL은 중앙첨단 소재와 엔켈이 반반씩 투자를 했죠. 리튬을 생산 계획입니다. 그리고 TDL 전고체 소재 및 배터리 생산하는데 TDL도 향후에 에이스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현재 엔캠그룹은 시가총액이 추정컨대 8조 정도 됩니다. 대부분이 엔캠의 시가총액입니다. 그리고 고점 기준 했을 때는 엔캠그룹이 8조 현재의 고점이죠. 그래서 이제 종합한다고 그러면은 광물을 이제 전구체를 만들죠. 그리고 그걸 양극재를 만듭니다. 리튬과 전구체 섞어서. 그리고 배터리 셀을 만드는데 4개의 소재가 필요한데 양극재를 만드는 에코프로 그룹, 그 다음에 전해액을 생산하는 엔캠그룹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양극재 생산은 향후에도 계속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의 어떤 고속 성장이 예상되겠죠. 그래서 2030년도에는 에코프로 그룹이 매출 50조에 영업이익 5조 해가지고 150 정도 시가총액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양극재 하나의 단점으로 보시면은 기술은 굉장히 좋지만은 이제 LG화학에서는 양극재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 LG그룹에서도 전구체와 양극재 증설을 하고 있죠. 그리고 삼성 SDI도 자회사를 통해 양극재를 증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극재 기업이 굉장히 진출을 많이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고성장은 맞지만은 영업이익을 많이 거둘기는 고영업이익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전해액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경제적 해자죠. 왜냐하면은 환경 리스크도 굉장히 크고 허가도 어렵죠. 그리고 또 유통기간도 짧습니다. 그리고 신선해야 되죠. 그리고 배터리 셀 공장이 옆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진출이 어려운데 엔켄그룹이 전 세계에 거의 독점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2030년도에는 시가총액이 엔캠이 30조, 광무가 5조, 중앙첨단소재가 5조, 기타 10조 해가지고 통상에 하실 때 한 50조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향후에는 이제 나트륨 배터리와 ESS 등에서도 전액 사용이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무의 주요 일정을 보겠습니다. 3월달에 감사보수 제출과 정기 주주총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중순 말에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들어온다 그러면은 약 한 270억 정도 현금을 마련하겠죠. 그리고 5월 14일날 일부기 보고서가 있고 5월하고 7월에 전환사채 주식 전환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반기 보고서가 있고 또 가장 중요한
7월과 9월 3분기에 3만평 첨가제 신공장이 시운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주가는 상당히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물 매출 추이를 보면은 모유사인 엔캠과 연관이 됩니다. 엔캠이 전액 매출이 116만 톤을 가동했을 때 가동률 50%, 1000만원에서 1300만원 톤당 가격을 봤을 때 약 5조에서 7조 정도 매출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광물은 이제 만약에 4분의 1 정도, 엔캠 매출의 4분의 1 정도 된다고 그러면은 매출이 1조에서 2조 정도 사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1450억에서 1857억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향후에는 우려한 기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로 지금 첨보는 시가총액이 한 1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최고가 갔을 때 3조 6천억 정도 되셨죠. 그만큼 첨가제라든지 리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합한다고 하면 광무가 2027년도에는 주당 순이익이 1,700원에서 2,100원, 주당 순자산이 2만원 봤을 때 주가는 3만원대에서 4만원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은 2조에서 3조 사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광물 매출 추이를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전부 이거는 매수매도 추천 아닙니다. 그냥 단순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냥 틀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2027년도에는 매출이 한 1조 후반대 될 것 같고 영업이익은 1,700억, 순이익은 1,500억 해가지고 주가는 3만원대 후반이 되고 시가총액은 2조, 3조 정도 사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걸 잡는 거는 이제 엔캠의 매출에 우리가 이제 봤을 때 2분의 1로 잡은다고 그러면은 매출이 2조에서 4조 정도 나올 것 같고 4분의 1로 잡은다고 그러면은 매출이 1조에서 2조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보수적으로 엔캠 매출의 4분의 1만 잡았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광무의 시가총액은 엔캠 시가총액의 20에서 30% 정도 된다고 그러면은 광무의 시가총액은 4조에서 6조 정도 되고 엔캠은 20조 이상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광무의 시가총액은 엔캠의 4%입니다. 2천억 정도 불과하죠. 그렇기 때문에 현저히 저평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광무의 어떤 세밀한 어떤 재무제표를 보면은 2023년 9월 말 기준했을 때 주당 순자산 가치는 2,640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자산은 현금성 자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700억 정도 보유하고 있죠. 그리고 주가는 현재 3,000원대, 4,000원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주당 순자산 가치가 9,000억 정도 돼서 주당 순자산 가치는 1만 5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7년도에는 주당 순자산 가치가 2만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냐면은 광무가 보유하고 있는 엔케미 주식이 70만 주입니다. 그리고 부동산과 잉여현금, 기타 유무형, 중앙첨단 소재 지분도 가지고 있죠. 또 여러 가지 생각할 때 주당 순자산은 2만 원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7년도에. 그래서 지분 구조를 보겠습니다. 엔캠그룹을 이렇게 지분율을 보면은 아트라스 8전이 중앙첨단소재를 지배를 합니다. 그리고 광무는 EP캠팩의 10% 지분을 취득했죠. 그리고 엔캠의 70만 주를 보유하고 있고 또 중앙첨단소재의 9.33%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첨단소재와 엔캠의 가치가 올라가고 EP캠팩의 가치가 올라간다 그러면 광무의 가치도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보면은 2023년도에는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은 매출 350억에 영업이익은 20억 정도 적자에 순이익은 10억 정도 예상됩니다. 그래서 큰 의미는 없지만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광무에서 3만 평의 첨가제 신공장을 만들고 있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고 실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첨가제는 전액 원재료 전액 제조원가의 30에서 40% 차지합니다. 굉장히 이제 고부가치로 보이죠. 그리고 이제 광무가 현재 저층 공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에 시운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액은 이제 용매와 리튬ion과 첨가제가 이렇게 섞어서 만들죠. 그래서 보면은 첨가제의 어떤 금액 기준으로 했을 때 원가가 25에서 30%, 리튬ion이 40에서 50%, 용매가 25에서 30%입니다. 즉 이제 내재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엔캠에서 이익을 많이 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첨가제 공장을 만들고 리튬ion 공장을 만들고 또 용매 유통사업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최대한 싸게 이제 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광부 같은 경우는 이런 사업 차원에서 이피캠텍 10%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이피캠텍이 올해나 내년에 이제 IPO 계획이 있다는 언론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피캠텍은 2007년도에 이제 했는데 전해질과 첨가제와 분리막 바인더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 약 190억에 인수를 했습니다. 새만금의 공장이 있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앞으로 향후에 유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공장 신축했다는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로 보시면은 제품 수명 곡선이 있습니다. 현재는 이 전해액이나 첨가제 이런 게 성장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국면이죠. 왜냐하면 전기차가 고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소재도 고속 성장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세특기가 있는데 우리는 투자할 때 도입기 후반이나 성장기 초중반에 투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미국에서 전기차 산업 육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IRA법이나 AMPC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고속 성장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환경 보호와 미국의 어떤 제조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전기 자동차를 생산하는데 중국 의존을 탈피하려면은 이런 어떤 보조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광무의 차트를 보고 계십니다. 차트가 보면은 굉장히 이제 심하죠. 오를 때는 많이 오르지만 또 빠질 때는 많이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이제 보시겠지만은 현재 상승 국면에 돼 있고 또 2월 말경에 60일이 121세 위에 올라가는 정별이 예상됩니다. 현재는 2월 20일 기준했을 때 60일 이평선이 2,566원, 120일이 2,596원 역배열입니다. 그렇지만 2월 말경에 가면은 정배열이 예상됩니다. 2030년도에는 매출 3조에 영업이익이 3천억이 된다고 그러면은 20배 정도 할증된다고 그러면은 시가총액 6조 정도 예상합니다. 현재 이제 그 에코프로는 산업용 가스 생산에서 양극재 기업으로 탈피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조가 되었죠. 2015년도 9월 30일 날 주가를 보면은 8,76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 26일 날 154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59만 원, 60만 원대입니다. 저점에서 175배가 올랐죠. 그리고 금양은 이제 발포제 등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데 배터리 생산을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장을 건설하고 있죠. 2022년 7월 15일 날 우리가 1년 반 전에 금양 주가가 4,000원대였습니다. 근데 작년에 19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현재는 9만 원대입니다. 약 39배가 올랐죠. 그만큼 이제 기업 내용이 바뀌고 대주주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매수 매도 추천 아니며 단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